Führung Nordkoreas hat die jüngsten UN-Sanktionen gegen das Land am Sonntag als Kriegserklärung bezeichnet. Die Maßnahmen liefen auf eine komplette Wirtschaftsblockade hinaus, hieß es in einer Erklärung des Außenministeriums in Pyongyang. Darin wird ferner angekündigt, die gegen Bedrohungen durch die USA gerichtete Politik der nuklearen Abschreckung zu intensivieren. Länder, die diese Sanktionen unterstützten, seien für die Konsequenzen selbst verantwortlich. 안녕하세요. Der UN-Sicherheitsrat hatte am Freitag neue Strafmaßnahmen gegen Nordkorea verhängt. 지난주에 Basis am 힌트 주셨어요? Resolutionsentwurf der USA. Er sieht unter anderem vor, die Einfuhren von Benzin und anderen Treibstoffen um fast 90% 얼마 zu kürzen. 나오신지 아시죠? 글쎄요, 뭐 한 30만? 이제 유럽에서 한국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이 현실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도 박사님 같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계셔서 실시간으로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그 좀 전에 그 영상 나온 게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지난 22일 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신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거기엔 뭐 러시아, 중국도 동참했고 심지어 북한으로 공급되는 원유에 대한 공급량을 40만 배럴로 제한한다 등 아주 강력한 추가 조치가 있었는데 그 조치가 있은 후에 독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북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까 초반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번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은 이 결의안을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는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뭐 그것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에서 나온 보도지만 뭐 여러 채널에서 계속 그걸 보도하고 있습니까? 뭐 도이체 벨레라든가 스위스의 뉴쥐리히 신문에서도 동일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 뭐 타게블라트라는 매체에서도 북한이 아주 심각하게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번에 통과된 유엔의 대북 제재안은 정말 굉장히 아주 강력한 조치임을 그들이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아파하긴 하는가요? 이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보도는 지난번에 하트무트 코식이라고 하는 독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은 소위 그 지한파죠. 북한을 굉장히 잘 아는 의원인데 해마다 독일의 하원 의원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북한의 상황을 보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해온 그런 코식 의원이 그 매체가 어떤 매체냐 하면요.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 매체 보도는 도이칠란드 funk라는 매체에서 그 지난번에도 그렇죠. 거기가 했죠. 그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정말 그 대북 제재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하고 동참하고 특히 이제 미국 주도하에 전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그가 밝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제사회에 아주 철저한 및 정말 틈새 없는 대북 제재안에 동참할 경우에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다. 물론 그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번의 조치는 정말 국제사회에 단합된 힘을 보여준 그리고 그 결과 북한에서 가장 힘들고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코식 의원이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좀 전에 그 독일 언론인가요? 네,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그 독일 언론이 얘기한 중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번 유엔 안보리의
신대북 제재안은 곧 북한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북한이? 북한이. 예,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전쟁 행위라는 얘기를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뿐만 아니라 독일의 소리 방송, 또 스위스의 뉴지일 히츠아이팅이라고 하는 신문, 베스트펠리스의 룬트샤우라고 하는 신문, 그리고 예. 뭐 여러 매체에서 타게블라트라고 하는 신문에서도 북한은 이번에 대북 제재안을 전쟁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걸 보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황병서에 이어 박인영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노동당 131호실이죠. 131호실. 131호실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그 핵무기 전담국인가 봐요. 그 풍계리 사건과 관련해서. 131호실은 어디 뭐 하냐면요. 군사 장비, 시설을 시설, 관리하는 그러니까, 예. 곳인데 이번에 이제 풍계리의 갱도가 무너진 사건 예. 때문에 박인영을 처형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또 독일 언론에 났는데, 그러니까 황병서 처형하고 박인영이 처형하고, 그리고 국제사회 대북 압력이 가해지면서 독일 언론은 또 어떤 뉘앙스를 풍기냐면요. 느닷없이 포커스라고 하는 신문이 어제 날짜. 예. 포커스는 독일의 2대 주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슈피겔의 버금가는 예. 아주 그 유명한 독일의 포커스라는 잡지가 느닷없이 미국의 작전 계획 5027과 5029를 보도하고 나왔습니다. 대대적으로. 예. 5027을 알다시피 북한이 선제 공격했을 때, 예. 선제 공격했을 때 미군이 어떻게 북한에 진격해서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을 담은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했을 거를 전제로 한 작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5029는 그와 달리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들어가서 북한의 그 뭐라고 할까요?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작전 계획 5029인데, 제가 이 보도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황병서 처형하고 또 박인영 처형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이 아주 뭐 극명하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들이 뭐 북한의 난파선이 일본 연안에서 발견되는 등 아주 국민의 그 어떤 삶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어렵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 또한 북한 간부들 사이에도 좀 틈새가 벌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다잡기 위해서 황병서를 처형하고 박인영을 처형하는 그런 강공책을 펴도 민심이 수습되지 않는, 그리고 군 엘리트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동안에 나왔던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선제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북한이 이제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떤 해석이냐 하면 북한이 김정은이 대북 제재를 감내하기에 한계가 이르렀다는 얘기죠. 난관에 봉착하게 되니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처형 도미노, 황병서, 박인영을 처형하고 포갑 정치를 재가동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내부 반발이 쉽게 무마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김정은은 2판 4판이다 말이죠. 대남 선제 공격을 나설 수도 있다. 어차피 뭐 이것도 안 되고, 또 하나 시나리오는 뭐냐면 대북 제재로 위기에 몰린 정권이 내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받게 되군요. 이제 유럽의 언론을 보게 되면. 유럽 언론들이 지금 쿠데타나 선제 공격에 그렇죠. 의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미국과 중국이 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두고 논의했다는 보도를 한참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50만 명 그 수용소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더라도 미국의 선제 공격 얘기는 이제 뒤로 빠지고, 오히려 급변 사태라든가
작전 계획 502치를 느닷없이 들고 나오는 북한의 유럽의 언론을 보게 되면 북한 내부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박사님 그 탄저균 얘기는 없습니까? 탄저균 얘기는 지난주에 나왔죠. 탄저균에 대한 실험을 북한에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얘기되고 있는 남한의 그걸 공격한다 그런 얘기는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없고, 북한이 이제 오히려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도를 이제 지난주까지 독일 언론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북한에서는 이제 핵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들이 다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선호하는 것은 핵보다는 대량 살상 무기인 그 탄저균이라든가 패스트 이런 이 세균 무기, 예, 또는 지난번에 그 김정남을 그 테러했던 그 독극물 테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이거는 아주 적은 양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그럼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금방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식 의원의 얘기도 그런 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 대북 압박,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이제는 한계, 그걸 견디는 것이 한계치에 도달해 왔다. 그것은 예전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에 그래서 그 일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코식 의원은 대화의 문을 열어둬라. 대화의 문을 열어둬라. 그것은 아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대화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거겠죠. 북한이 이제 이판사판으로 전쟁을 선제 공격을 일으킬 경우에 입게 될 그런 여러 가지 피해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북한을 대화 채널로 이끌어야 된다. 물론 그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그 극단적인 전쟁과 같은 그러한 정말 끔찍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북한이 대북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결속도 흔들리고 있다. 내부 결속은 주민들의 결속뿐만 아니라 군 엘리트 간의 갈등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보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굶주린 이리에게 과연 대화가 가능할지, 예, 그냥 먼저 먹히느냐, 먼저 먹느냐에 그거만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누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느냐, 아니면 선제 타격을 당하느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는 호주에서 그 전쟁 준비를 이제 확신하고, 전쟁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한반도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다 보도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저작거리 아줌마들까지도 아주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아침에 다녀가신 교수님, 일본 교수님 말씀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탄저균 백신을 아주 선량한 자기들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500명분이 아니랍니다. 이게 500 떴으면 한 110명 된다 그래요. 그거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고소할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박근혜 정부 때 이거 다 한 건데 왜 그러냐? 아니 박근혜 정부는 지금 적폐 정부라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했던 모든 건 좀 다 뒤집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예, 뭐 원전도 그래서 다 이렇게 그 공론화위원회인지 뭔지 이거 다 했는데 탄저위원회 공론화위원회도 안 하고 슬쩍 자기들 것만 구입을 했는지 그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한국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뭐 아시아, 호주,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반도는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그 얘기는 뭐 러시아에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오히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누구죠? 김부겸 행안부 장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까봐 그런 사실을 뭐 알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그건 국민 기만죄죠. 그런데 전쟁 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솔직히 이 상황을 알리고 그럼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으로부터 더 뭐 안전하게 또 그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공포를 덜어주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죠. 국민들이 일단 최소한 뛸 수는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뛰지도 못하게 또 잡아놓고 앉아가지고 그 이준석 세월호 현장 생각나시죠? 네. 자기는 도망가면서 근데 이게 학생들 보고 안심하라 그래놓고 다 물에 빠지게 해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독일 사회를 보면 이제 독일은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독일은 이미 그 지하에 가보면 모든 가구는 다 지하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 창고를 가보면은 독일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전쟁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식량, 비상식량이나 생필품들이 가득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조림으로. 근데 이번에 8월 달에도 그랬죠. 8월 달에 한참 이제 그 북한의 그 미사일 핵 개발이라는 것들이 9월 이때쯤 막 나올 때 독일 사회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전쟁 대비 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이미. 그리고 8월 달에 이미 9월 달에 뭐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1월 이렇게 대비하시오 하는 것들은 이미 평소에도 훈련되어 있는 게 독일 사회입니다. 막 호주 얘기도 하셨지만 호주뿐만 아니라 뭐 하와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이미 그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죠. 그것은 있죠. 뭐 평상시에도 하는 훈련, 그렇게 해야 되는 훈련인데 이렇게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도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근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가짜를 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정말 진지하게 그야말로 뭐 비상식량이라도 좀 이렇게 구입해 놓고 평소에 이렇게 해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무슨 이야기 유튜브를 그래서 열심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방송은 다 거짓말만 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유튜브를 키우냐 말이에요, 정부가. 근데 어쨌든 22일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어제 날짜죠. 미국 재무성에서 또 2명의 김정식, 리병철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두 사람 또 제재 명단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한델스블라트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경제 신문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이 사람들은 해외 여행은 물론이고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되는 거죠. 근데 김여정하고 김정은이 안 나요. 그 김여정, 김정은, 김살성, 김종철. 그건 뭐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죠.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다급하니까 뭐
황병서도 2인자였지 않습니까? 황병서도 처형하고 박인영도 처형하고 좀 강공무들을 가도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반발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유럽 언론에서 읽히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나 뭐 김여정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런 나무 둠으로 해서 틈새를 벌리는 전략도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상한 게 최룡에도 요새 얼굴이 안 보입니다. 글쎄 최룡해는 그래도 최근까지 최룡해가 주도해서 황병서를 제거했다는 소식도 가끔 들리는데 네. 최룡해도 안 보여요. 최룡해가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그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박사님 그러면 그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지금 이렇게 그 하얗거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얗거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평창 올림픽은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이대로 지속된다면 선뜻 뭐 많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어렵고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해도 여기 참가하는 소위 말해서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평창 올림픽을 좀 구경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해외로부터 여행객이 뭐 급강하겠죠. 이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려워지겠네요. 정말 코앞에 북한을 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볼모로 잡고 그리고 핵 위협을 쏟아내던 그 김정은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은 정상적인 인물로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평창에 굳이 말이죠. 평창에 와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 다른 나라들이 뭐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과 달리 일반 시민들이 굳이 평창에 와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평창에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일부가 그 계속 지금 북한이 좀 마지막 고비에 그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의 테러 위협이 없을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북한 선수단이 맞다고 김정은이가 과연 테러를 하지 않겠느냐. 김정은에게 북한 선수단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총알입니다, 총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통일부가 북한 선수단만 오면 무슨 이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더 그렇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대표단을 파견하면 굳이 평창을 방해하거나 평창의 테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예상하는 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상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2002 월드컵 할 때 그때도 서해교전 그렇죠. 치렀습니다. 예, 아시아 그때 그 북한에서 대표단 갔다 왔어요. 그때도 쟤네들이 도발을 했습니다. 예, 이 북한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평창에 그 올림픽 대표단이 몇 명 온다 그래서 그게 김정은에게 그렇게 그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 올림픽 대표단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뭐 평화가 조성됐다 이렇게만 하라고 이거 정말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기 좀 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평창 올림픽이 되려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정말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정말 완벽한 경계 태세를 딱 갖추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군사훈련도 하지 말아라. 군사훈련 딱 하는 상태면 언제든 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평창 올림픽에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올림픽도 키루졸 훈련도 연기해달라.
또 뭐 저기 무비자로 다 들어와라. 대공 기능은 다 없어져. 그렇죠. 이거 뭐 뭘 믿고 이걸 평창 올림픽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난 이렇게 돌대가리 정보를 처음 봤어요. 이거 돌대가리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요즘에 숙녀 신사 따로 없습니다. 이게 뭐 그냥 사람들이 세상이 험악해지고 예, 삶이 팍팍해지니까 이제 막 욕이 나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욕 먹었습니다. 숙녀가 말이야. 왜 그렇게 쌍시옷을 많이 하냐, 쌍시옷 얘기를 많이 하냐. 북한은 어때? 성탄절을 뭐 전혀 없죠. 그 성탄절 하면 큰일 나요. 북한에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이제 24일 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지네 할아버지, 지네 할머니.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제 성탄 메시지인데 24일 날 보냈으니까 결국 뭡니까 그게? 그 유엔 추가 대북 제재하는 선전포고와 같다, 전쟁 행위와 같다 이런 것이 국제사회를 향한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다 이런 것이 또 그런 뉴스가 나왔군요. 그렇죠. 예. 근데 김정은이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요. 그 함부로 이렇게 선제 타격 하라 그러세요. 못할 거예요.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얽김에 북한은 얽김에 소방질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홧김에 소방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쥐도 코너에 몰리면 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뭐 압박을 받고 있고 자기 내부에서도 군 엘리트 간에 또 압박을 받고 있고 주민들의 평판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한 마리의 코너에 몰린 쥐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고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이가 만약에 이래 이판사판이다 하면 전쟁도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제 공격을 그러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뭐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여러 전쟁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5027이라든 5029가 다시 독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작계죠, 작계 작전 계획 5027, 5029. 그러니까 작계라고. 작계라고. 5027, 5029. 그러니까 그거를 독일 언론에서 느닷없이 어저께 대대적으로 작계 5027과 5029를 왜 보도를 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세계의 뉴스의 그런 언론들은 한반도의 이 하얗고가 언제 이 불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간에 유럽의 언론을 종합해 보면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면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 김정은이가 점점 코너를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너를 몰리고 있으니까 이제 국변 사태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이판사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유럽 언론들의 지난 주간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정말 엄중한 이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연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은 국제 정세를 읽는 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지금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외신 보도들이 우리나라 언론도 보도를 자꾸 해줘야죠. 그리고 이 실체를 알려줘야 되는데 정말 나 혼자 나 홀로 보도라고 내 중심의 보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전부 어긋나죠. 국제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나 위주의 보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 삐걱 저기 삐걱, 한미 관계 삐걱, 한중 관계 삐걱, 한일 관계 삐걱, 이렇게 해갖고는 이 어려운 시대의 국제 정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어려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죠. 우리가 늘 구한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한말. 대한민국이 조선이 구한말에 망하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국제 정세가 어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종이 내 멋대로의 어떤 그 시각을 갖고 국정을 펴다 보니까 러시아에 기울고 청나라에 기울고 이러한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국제 정세를 바르게 읽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뭐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한국의 언론들도 정말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이 언론들의 그 보도를 제대로 좀 알려서 국민들이 잘 이 어려운 난국을 힘을 합해서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박상봉 박사님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항병서 처형 그것을 속보로 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채널 A를 비롯해서 항병서의 그 처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다뤄주시더라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 그 18일에 탄저균 관련 그 탄저균 백신 청와대가 이제 비밀리에 구입했던 그 관련 방송을 또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일파만파 퍼져서 지금 뭐 모든 언론이 지금은 탄저균 백신 때문에 지금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실시간 검색어로도 막 탄저균 백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유튜브 방송이지만 이런 기여를 볼 때 정말 박상봉 박사님 같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런 채널들이 있어서 또 이런 또 훌륭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30만 명이 봤으면 엄청 많이 본 거고, 이걸 또 포다가 했고 또 다른 언론들이 이걸 갖다가 살짝 가공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뭐 클릭수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송한 거를 또 다른 데서 가져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운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 침노당하지 않도록, 그죠? 저 그거예요, 목적이. 네. 그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지금 저런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죠. 이제 정말 우리 그 박상봉 박사님, 제가 그 교통비도 하나도 못 드리는데 맨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빨리 이게 유튜브에서 또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별로 많이 들어오지도 않네요. 예, 이제 우리 애청자들께서 좀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면, 약과 조금 더 많이 팔아주시면, 이게 우리가 좀 이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라도 조금씩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또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을 가져오신 우리 독일 통일정보연구소의 박상봉 박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럽발 중요한 소식들을 또 가지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에 뵈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